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일은 아침에 걷는 분들도 있고, 하루의 피로를 모두 안고 해가 진 뒤 늦은 밤에 산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은 걷기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수면 중 완전히 쉬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 급격한 전환을 겪습니다. 이때 혈압과 심장 박동은 자연스럽게 변동하며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 활동을 시작하면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무리한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의 몸은 충분히 안정될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낮에 강한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도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더위에 민감한 사람들은 쉽게 지치거나 탈수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걷기는 건강을 위한 활동이지만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늦은 밤의 산책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작은 장애물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밤 시간대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활동적인 움직임이 수면 리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잠은 몸과 뇌가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리듬이 깨지면 다음날 피로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걷는 습관도 흔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 쪽으로 집중되는데, 이때 바로 움직임을 시작하면 혈액 분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함을 줄이기 위해 걷기를 선택하지만, 충분한 소화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몸 전체 균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걷기의 양보다 시간과 환경, 그리고 몸의 상태입니다. 몸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 혹은 오후처럼 혈액순환이 안정된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 혹은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실천하면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대를 찾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일 것입니다. 단순히 아침이 좋다, 저녁이 좋다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변화합니다. 혈압, 체온, 호르몬 분비는 모두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며, 이 흐름을 무시하고 운동을 하면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가 더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완전히 활성화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순환은 서서히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고, 근육과 관절도 점차 유연해집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행동은 심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활동을 한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 후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오전 중반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몸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가까워지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혈압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고 몸이 활동에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에는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햇빛도 너무 강하지 않아 체온 조절에 부담이 덜하며 정신적으로도 비교적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런 시간대의 걷기는 몸에 부담을 주기보다 오히려 순환을 도와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나타나는 시점이지만 동시에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근육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정신적인 피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안정되는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은 시간은 신중해야 합니다. 몸은 이미 하루 활동을 마무리하고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강한 자극을 주면 몸의 리듬이 다시 깨질 수 있고 특히 잠들기 직전의 활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은 잠은 몸과 뇌가 회복하는 핵심 시간인데 이 과정이 방해되면 다음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기의 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오래 걷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리듬입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몸이 과하게 긴장되는 상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대화를 하면서도 무리가 없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때 몸은 부담 없이 혈액순환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그리고 몸이 가장 안정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훨씬 안전하게 걷기를 생활 속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결국 건강한 걷기는 강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리듬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살피며 일정한 패턴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습관을 완전히 내 몸에 맞게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의 상태, 호흡, 자세, 그리고 일상 습관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이라도 사람마다 혈압의 변동, 심장의 반응, 관절의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도나 시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경쟁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항상 몸의 신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이라면 잠에서 깬 직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을 마시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있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쉬었다가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은 항상 정직하게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에도 호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이 가빠지면 몸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자연스럽게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숨을 참거나 너무 빠르게 걷는 것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걷는 환경도 큰 영향을 줍니다.
평평하고 안정된 길은 몸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울퉁불퉁하거나 시야가 좁은 공간은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예전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밝고 넓은 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가는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걷는 시간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오래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짧게 나누어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지치기 전에 잠깐 쉬고 다시 움직이는 방식은 관절과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꾸준한 활동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운동 강도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균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걷기 후의 관리입니다. 걷기가 끝난 뒤 갑자기 멈추는 것보다 몇 분 정도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몸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심장박동과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정상 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피로가 훨씬 덜 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일정하게 걷는 습관이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몸은 반복되는 리듬에 적응하면서 점점 안정되고 강해집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운동은 몸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는 결국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정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 적당한 속도, 안전한 환경, 그리고 꾸준함이 함께할 때 걷기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건강 관리 방법이 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의 피로가 줄고 정신이 맑아지며 일상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마음가짐입니다.